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설계해 나가는 방법 찾아가 보시죠. 자, 인생 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생 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 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설계를 현명하게 도와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 한 분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박세희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훤히 밝혀줄 보험 무지개 박세희 전문가입니다. 네, 보험 무지개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어서 신혜리 전문가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객이 가장 아프고 힘든 시기에 도움을 드리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보험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동행하는 전문가 신혜리입니다. 네, 고객과 동행하는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발걸음을 맞춰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주용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책임감과 정직함으로 어려운 보험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김주용 전문가입니다. 네, 책임감으로 또 오늘 좋은 내용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잘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셔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태아보험입니다. 박세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소중한 생명의 시작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혹시 어머니가 불러주신 태명이 있으셨나요? 요즘은 뱃속 아이의 소식을 알게 되면 다정하게 불러줄 태명부터 정한다고 해요. 네, 그렇군요. 우리 전문가님은 혹시 태명이 있으셨나요? 저 때 당시에는 사실 태명이랄 게 딱히 없어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희 아가야 아가야 하고 불러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아이가 둘인데요. 첫째는 저와 남편의 이름을 딴 세상이라고 지었고 둘째는 두 번째 아이라고 해서 두근이라고 지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거 하나 정하는 것도 왜 이렇게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유, 너무 예쁜 태명입니다. 벌써 아이가 둘이시라니 놀라운데요, 전문가님. 네, 저도 처음에 아이 소식을 알게 됐을 때 이 아이가 아들일까, 딸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했고 내가 이 소중한 아이를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주면 좋을지 지금까지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아이를 가졌을 때 당시 그 고민 중 태아보험도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 상황상은 주변에 물어볼 곳이 많이 없기도 했지만 내 아이를 위해 좀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저도 이 태아보험 들어본 적은 있지만 시청자분들도 아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언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우리 중요한 부분들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가 이렇게 들어야 한다고 알려줬으면 좋겠고 그 사람을 따라서 들고 싶은 마음까지 드실 것 같은데요. 부모라면 누구나 내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클 테니까요. 이제 그럴 필요 없이 궁금하셨던 분들 오늘 제가 다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태아 보험이라는 건 사실 어린이 보험에 태아 관련 특약 등을 추가한 보험인데요. 뱃속 태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내 아이가 태어난
낳기 전 발생할 수 있는 의료 비용,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대비를 하고 태아가 혹시 장애로 태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치료 비용이나 생활 지원을 마련해서 보다 계획적인 출산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뱃속에 있는 태아일 때부터 보장을 받는다. 굉장히 좀 안심이 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보험을 쓸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태아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네, 태아보험은 출산의 불확실성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들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 환경적 요인과 산모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게 있어서 저체중아, 선천적 이상아 출산 등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 또한 높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태아일 때부터 질병과 상해의 보장이 돼야 되는 건데요. 저체중아 인큐베이터 입원 보장 등 출산 직후 아이를 위한 다양한 보장 등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산모 특약으로 임신 중독증이나 합병증, 입원, 수술, 출산 관련 보장 등을 산모가 받을 수 있는 임신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산후 우울증 예방을 위해 심리 상담 서비스도 제공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산모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로부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태아보험 가입 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언제 가입을 하면 되나요? 네, 대부분 아이의 소식을 5주에서 6주 정도에 많이 알게 되시더라고요. 아이의 소식을 알게 되면 병원에 가서 이제 각종 검사들을 많이 하게 되실 텐데요. 준비 기간이 딱 정해진 건 없지만 태아의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고 권장은 1차 기형아 검사 전인 12주 이전에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어요. 11주에서 14주에 하는 이 1차 기형아 검사 때 혹여라도 있을 염색체 이상이나 수치 변화, 20주 다운 증후군 위험으로부터 미리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20주차쯤이 되면 태반의 위치 등을 파악하는 정밀 초음파를 진행하기 때문에 1차 기형아 검사에서부터 조금이라도 이상 소견이 발생되시에는 까다로워지거나 제한이 되실 수 있어서 1차, 2차 기형아 검사 전인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이른 시기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건 꼭 필요하다 하는 특약도 있을까요? 네, 우선 여러 가지 많은 산모와 태아 특약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어떤 특약을 꼭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렴한 특약들은 걸릴 확률이 적다는 거고 비싼 특약들은 확률이 그만큼 크다는 건데요. 그 안에 필수로 가져가셨으면 하는 필수 특약 순서로는 선천적 이상이 있을 경우를 위한 수술비, 선천 기형, 염색체 이상, 자궁 내 저산소증, 신생아의 호흡 곤란 보장 등이 있고요. 저체중아, 미숙아, 인큐베이터를 이용하는 입원비를 대비해 시각, 청각, 지체 장애, 보장해주는 8대 장애 진단비 담보 특약들이 있습니다. 추가로 산모를 위한 특약으로는 임신, 출산 질환, 유도분만 실패, 골반 불균형, 여가 등을 제왕절개로 하는 입원, 수술, 출산 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지게 되는 태반 조기 분리 진단, 그리고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받게 되는 출산 선별 검사 이상 소견 진단, 분만, 진통 혹은 양수 과다, 양수 과소증으로 인한 고위험 산모 질환비가 있고 필요 담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고려해 보시고 잘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꼭 가져가야 할 특약 외에는 구성하셨다가 출생 아이가 건강하다면 나중에 삭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이뿐만 아니라 이 산모에게도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전문가님, 이 아이가 만약 쌍둥이거나 다둥이일 경우에는 이 보험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네, 요즘은 태아보험 자체 가입률도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서 시험관으로 인해 쌍둥이 출산율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쌍둥이일 경우 아이가 둘이기 때문에 보험료도 2배가 될 텐데요. 출산 시 위험 확률이 높아 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고 출산도 대부분 제왕절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서류로는 쌍둥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 결과지나 의료 진단서, 의료 기록 제출들을 요할 수 있고요. 따로 보험사마다 필요한 조건들이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쌍둥이라면 무엇이든 2개 이상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크실 것 같아요. 하지만 쌍둥이일 경우 특히나 시험관으로 어렵게 가진 내 아이라면 필수적으로 더 들으셔야 합니다. 이 한정된 자국 내에서 쌍둥이 자란다는 거는 단태아일 때보다 더 특이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결코 쉬운 환경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 귀하고 예쁜 내 아이, 심지어 쌍둥이라면 걱정이 2배겠지만 그만큼 행복도 2배겠죠. 네, 그렇겠네요. 이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소중하게 태어난 내 아이,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보험도 잘 구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 이 태아 보험은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부모라는 이름이 붙은 후로부터 많은 것들이 달라지면서 얻는 것도 많겠지만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뱃속에 내 아이를 안전히 지켜내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출산을 하고 나서부터가 정말 시작일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태아 보험은 어린이 보험에 태아 특약들이 추가된 보험이라고 말씀드렸죠.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면 태아 확정을 진행하게 되고 태아 특약 보장 기간이 종료되면서 일반 어린이 보험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출산 전에 태아일 때는 별도로 성별을 구별하지 않았지만 태어나고 나면 여자아이와 남자일 경우로 나눠지고 보험료도 조금 남자일 경우가 높은 편이랍니다. 혹시나 태아 보험을 준비하지 못하셨더라도 지금 보통 0세에서부터 15세 미만인 경우에 준비가 가능하시고 상품에 따라 건강에 따라 내용은 조금 바뀌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어린이 보험으로 따로 또 알아보고 가입할 필요가 없이 이 태아에서 아이로만 변경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변경만 하면 끝인가요? 따로 또 알아봐야 할 것들은 없는 건가요? 네, 엄마 뱃속을 떠나 세상에 나오면 많은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게 우리 어린 아이들일 텐데요. 면역력이 성숙해지기 전에는 조금만 방심해도 감기를 비롯한 각종 질병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크는 내 아이를 크면서 나타낼 수 있는 각종 요소들로부터 든든하게 보장이 되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큰 질병으로는 소아암으로 백혈병, 악성 림프종, 뇌종양, 바이러스 종양 등이 있고요. 그중에서도 급성 백혈병이 35에서 40%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또 각종 질병과 사고에 쉽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낙상사고, 화재사고, 익사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한 치료비를 종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내 아이의 연령과 시기에 따라서 또 보장을 다르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어린이라고 해서 어른과 달리 보장을 다르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꼭 가져가야 할 담보들과 보장 범위, 기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3대 진단비와 입원비, 수술비 등을 기본으로 잔병 치레가 많은 영유아 시기에는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장 수술비, 응급실 진료비, 입원 일당 등이 준비되시면 좋겠고요. 활동이 많은 어린이 청소년기에는 많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상해 관련 담보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선택적으로 성장판 손상, 학교 폭력, 유괴 등 안전으로 우선하는 특약들이 있고요. 교육비, 훈련비, 장례비 등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인이 돼서 제일 필요한 담보는 뭐니 해도 암, 뇌, 심장에 대한 3대 진단비와 수술비 등이 필요하실 텐데요. 어린이 보험은 일반 보험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 금액, 한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릴 때 범위와 기간을 잘 설정해 두신다면 살아가는 데 크고 길게 보장을 받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일반 성인 뇌혈관을 진단비가 2천까지 보장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린이 보험은 5천까지도 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건강할 때 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이 부분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현재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보험도 110세까지 보장되는 상품들이 늘고 있고요. 이런 만기 환급형은 대체로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받고 싶은 범위들과 보장들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어린이 보험을 가입해 두신 분들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이걸 해지하고 성인 보험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어린이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추가로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 부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고민하시는 부분이실 텐데요. 모든 것에 정답은 없듯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의료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만큼 보험 또한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예전보다 많은 부분을 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일 때 30세로 짧게 가져가시는 것보다 언제라도 나에게 맞는 보장으로 바꿔줄 충분한 만기 여유를 두고 내 상황들을 고려해서 때가 되면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MC님 어른이 보험이라고 아시나요? 어른이 보험이요? 어린이와 어른이 합쳐진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린이 보험이란 이름 때문에 어린이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어른이 보험이라는 이름이 따로 정해진 거는 없고요. 성인이 된 이제 20대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적합한 보험이 별로 없다는 이유를 지적해서 성인 만 35세까지 어린이 보험과 비슷한 조건으로 가능하게 하자라고 해서 어른이 보험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어른이 보험 이름이 굉장히 재밌는데, 그렇다면 이 어른이 보험과 성인 보험은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일반 성인 보험과 비교했을 경우 어른이 보험이 일반 성인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게 장점인데요. 주요 진단비와 특약 등 같은 담보라고 하여도 한도가 높아 더 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장점이고요. 보험료나 보장 측면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더 큰 장점으로는 납입 면제 범위와 면책 기간, 감액 기간이 따로 없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청구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90일 이내에는 보장을 해주지 않겠다. 1년, 2년 내에는 50%만 보장을 해주겠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어른이 보험에는 이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바로 보장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성인이 되었을 때 꼭 필요한 담보들은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 여자랑 남자도 좀 다른가요? 네, 현재 질병의 종류로만 봤을 때 여자 환자가 남자 환자보다 훨씬 많은 거는 사실인데요. 그 이유로는 수명의 차이가 있어요. 남자는 여자와 보통 평균 수명이 10년여 가까이 차이가 나고 경제적 어려움은 또 남성에게 훨씬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남녀 모두에게 크게 발생되는 질병으로는 암, 심장질환, 폐렴, 뇌질환 등이 있고요. 그 외에 남성에게는 발생되는 병으로 당뇨, 전립선이 있고 여성이 잘 걸리는 병으로는 유방암, 골다공증, 자궁경부암 등으로 여성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담보들로 준비하셔서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도 필요한 보장과 이유들을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질병에 취약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필요 담보들을 잘 이해하시고 건강에 좀 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인 검진과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미래에 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공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제까지 만나봤습니다. 유익한 정보들 여러분께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도 어떤 주제일지 궁금하네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암보험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신혜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주 묻는 질문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암보험 전문가 신혜리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부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많이들 가입을 해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암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질문이네요. 실제로 현장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만으로는 암 치료에 필요한 전체 비용을 다 커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암보험을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산정특례 제도와 실손보험의 한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MC님 혹시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이름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게 그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산정특례란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 질환자와 희귀 질환자 등에 대하여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 급여 비용 총액의 95%를 나라에서 지원하고 본인은 5%만 부담하면 되기에 환자의 부담을 매우 덜어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산정특례 제도의 한계는 존재하는데요. 바로 급여 부분만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환자가 부담해야 할 진료비는 급여 본인 부담금 5%, 급여 전액 본인 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입니다. 암 치료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 중입자 치료 등 비급여 치료가 많기 때문에 산정특례 제도만으로 치료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비급여 부분이 지원이 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부담이 좀 클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실손보험의 한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나라 국민 70%가 가입한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발생한 의료비에 일부를 보험사에서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주로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을 보장하며 가입자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사에서 일정 비율로 보상하는 형태를 띱니다. 현존하는 보험 중에서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실손보험도 암보험을 대체하기에는 그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가입 시기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1세대를 제외하고 세대별로 총 의료비에서 급여는 10에서 20%까지, 비급여는 20에서 30%의 본인 부담이 발생하고 2026년도에 판매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본인 부담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실손보험만 믿고 있었는데 이 본인 부담금 부분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것 말고도 또 다른 한계점이 있을까요? 네, 정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실손보험은 통원했을 때와 입원했을 때의 보장 한도가 다릅니다.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실손보험의 통원, 입원 한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만 있으면 다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와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통원 한도는 20만 원, 입원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고객분들이 입원 한도가 5천만 원이니까 입원해서 5천만 원으로 암 치료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다시 질문하시는데요. 아쉽게도 요즘에는 거의 입원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2022년 서울 아산병원 암 환자의 통원 치료 비율인데요. 외래 암 환자, 즉 통원 치료 환자가 무려 92.8%나 됩니다. 100명 중에 93명이 통원 치료를 받는다는 거죠. 저는 암 하면 무조건 입원을 하는 걸 생각했는데 통원 치료 환자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이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예전에는 암 수술만 받게 되더라도 절제 부위가 넓다 보니까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입원 기간이 길었으나 현재는 의학 기술의 발달로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 등을 통해서 절제 부위를 최소한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입원 기간이 일주일을 넘지 않습니다. 또한 암 수술뿐만 아니라 최신 항암 약물 치료제의 경우에도 주사로 접종하거나 알약으로 복용하기 때문에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네. 치료제 비용이 굉장히 비싼가 봐요. 얼마나 되길래 이 실손보험의 통원 한도로는 충당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대표적인 항암약제인 키트루다로 말씀드리면 비급여 치료 시 단 1회 주사 비용이 약 600만 원에 달합니다. 실손보험의 통원한도 20만 원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죠. 또한 주사 한 번으로 완치가 되지 않고 연간 12회에서 많게는 20회까지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손보험의 통원한도로는 이러한 항암주사의 치료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야기해 주신 내용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해 주신 것들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산정특례 제도와 실손보험은 실제 의료비만 보장하고 그 비용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비용만 보장됩니다. 게다가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암 치료를 위해 실직이나 휴직 또는 사업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갑자기 소득이 단절되는데 당장 암 치료를 받으면서 써야 할 생활비 등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 단절에 대비하여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활비 등은 반드시 암보험에 암 진단금을 통해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암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암보험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질문인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암보험은 통상 가입 후 바로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면책기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면책기간이란 암보험 가입일로부터 90일 이내 암 진단이 발생하면 보험 계약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면책기간에는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면책기간 없이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보험 상품도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입하실 때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혹시 실효된 보험을 부활했을 경우에 이때는 면책 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네, 보험 계약 체결 이후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실효되는 경우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을 부활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부활일자 기준으로 다시 90일의 면책 기간이 설정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암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암보험 증권을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 종류가 많아서 좀 헷갈려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암 분류와 관련해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암, 고해감, 소해감, 유사암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학적 분류가 아닙니다. 이 기준은 암 치료비의 차이와 보험금 지급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사에서 만든 것이죠. 일반암은 쉽게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말하고 대표적으로는 폐암, 위암, 간암 등이 일반암에 포함됩니다. 이런 일반암을 치료비를 기준으로 소해감, 고해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해감으로 분류되는 암은 보통 뼈암, 뇌암, 백혈병 등 치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암들이고 소해감으로 분류되는 암은 생식기암으로 불리는 전립선암, 자궁암, 유방암 등이 있습니다. 특히 소해감의 경우 보험 상품에 따라 보장 금액이 일반암의 10에서 20%로 제한되기도 하므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고해감의 경우엔 특약을 활용해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암은 완전한 악성 종양은 아니지만 치료가 필요한 암을 말하고 대표적인 유사암에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 분류는 보험사와 보험 상품마다 차이가 있고 지급 기준과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상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암보험을 가입하게 될 때 우리가 진단금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 진단금 얼마나 설정해야 할까요? 네, 암보험을 가입할 때 중요한 것은 암 진단금입니다. 암 진단금은 병원에서 암에 걸렸다는 진단만 받으면 지급되는 보험금인데요. 진단금은 단순히 치료비뿐만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생활비까지도 고려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금을 얼마를 가입해야 한다는 정답은 없지만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가족 구성원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암 가족력이 있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면 5천만 원 이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나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암보험 준비할 때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암보험을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준비하자입니다. 네, 자, 왜 어린 나이에 준비하는 게 좋은가요? 보험료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비쌉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즉, 젊을 때 준비하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 예를 들어 30세 남성이 암 진단비 5천만 원을 준비할 경우에는 월 보험료가 56,200원이지만 40세 남성은 78,700원입니다. 총 납입 보험료도 30세에 비해 540만 원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이가 어린 20대나 30대 초반에 준비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릴 때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또 어떤 방법일까요? 네, 두 번째는 건강할 때 준비하자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준비하면 건강채 할인을 적용해서 보험료가 더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이미 질병이 있다면 암보험을 준비하려 할 때 어려워지거나 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암보험의 경우 5년 이내 암 진단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할 때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건강할 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보험료 절감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알려주세요. 네, 마지막 방법은 바로 무해지형으로 준비하자입니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이라고도 하는데요. 무해지형은 암보험을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납입기간 내에 보험을 해약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해지형 보험은 중도 해지 시 일부 환급금이 있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비쌉니다. 반면 무해지형은 해지 시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저렴한 가격에 암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무해지형을 선택하는 것이 보험료 절감의 방법이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3가지 방법 너무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암보험 준비를 망설이는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대한 질병으로 꼽히며 진단을 받는 순간 생사의 갈림길을 시작하여 생존의 문제까지 인생에 있어서 큰 고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재 암의 생존율은 약 70%에 달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은 상당합니다. 그만큼 암 진단을 받게 되면 경제적 도움이 절실하게 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암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고 아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서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말 암을 눈앞에 직면했을 때는 큰 힘을 발휘하고 의지가 되는 든든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 하나쯤은 꼭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지혜롭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네, 이렇게 두 번째 주제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과연 마지막 주제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주제는 바로 보험 제대로 가입하기입니다. 김주용 전문가님과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보험을 제대로 가입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험을 준비하려고 하실 때 정말 디테일하게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주변에 지인이나 뭐 광고나 이런 걸로 많이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알기 쉽게 몇 가지만 체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험을 처음 가입하려고 하실 때 내 보험이 잘 돼 있나 체크할 부분. 첫 번째로는 내 보험이 갱신인지 비갱신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내 보험을 유지하면서 내가 총 낸 보험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비갱신을 말씀드리면은 갱신이 되지 않는 보험으로 보험료 변동이 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납입하고 만기 시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통 20년나 100세 만기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20년만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쭉 받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갱신형 보험을 이제 안내를 해드리면 우리 많이 실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갱신형 보험이 실손에 적용이 많이 됩니다. 준비하실 때 5년이든 10년이든 가입할 때 정해진 기간에 따라서 갱신되어서 나이에 따른 보험료 변동으로 인상이 될 수 있는 보험인데요. 질병 위험률이 높아지는 40대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90세 만기로 준비를 했다라고 했을 때 90세까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유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몇 번 처음에 가입하실 때 이제 저렴하게 하셨더라도 몇 번 갱신이 되다 보면 부담스러워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되고 이제 위에 옆에 사진처럼 37세 남성 기준으로 12,786원으로 가입을 했지만 갱신이 되면 될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오르는 걸 볼 수 있죠. 특히 질병 위험률이 높은 40세 이후부터는 더욱 많이 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청하는 홈쇼핑이나 광고를 보다 보면은 암, 뇌, 심장 이런 담보들이 뭐 몇만 원에 하실 수 있고 20년간 한 번도 오르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반대로 얘기해 보면 20년에 한 번은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갱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좀 냉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또 보험에는 납입 면제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납입 기간 중에 중도 발생되는 질병, 약관에서 정한 암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급성 심근경색 이런 게 이제 발병이 되게 되면 앞으로 낼 금액을 면제해주고 보장은 만기까지 쭉 해주는 구조인데요. 근데 이 비갱신으로 가입하면 100살까지 만기까지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갱신은 갱신 시점까지만 납입 면제를 하고 또 다시 갱신 시에 변동된 보험료로 다시 계속해서 납입을 해야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네, 갱신형 보험 이렇게 길게 납입을 해야 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갱신형 보험은 무조건 좀 피해야 할까요? 모든 보험이 나쁜 것 없듯이 갱신형 보험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갱신으로 이제 보험을 갖고 있는데 보험 나의 진단비라든지 수술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실 때 이럴 때 갱신형 보험으로 처음에 저렴하게 준비를 하시고 서브로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처음에 비갱신을 준비하시려면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럴 때는 갱신형으로 10년, 20년 이렇게 갱신 주기를 설정해서 갖고 가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비갱신도 무해지환급형이라는 구조가 있어갖고 납입 기간 시에 중도 해지 시에는 환급금이 없지만 중도 환급금이 없는 대신 표준형 보험보다 30에서 35% 정도 저렴하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갱신과 비갱신의 차이를 잘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음으로 또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보험 가입하는 이유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장 범위를 크게 갖고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똑같이 보험을 준비를 하셔도 어떤 진단 코드를 받게 되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나눠지게 됩니다. 이왕이면 같은 금액을 내면은 여러 항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좋으시겠죠? 네. 옆에 먼저 차트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사망 통계 원인을 보면 암, 심장, 폐렴, 뇌혈관 순서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질환은 암입니다. 암 발병률이 40%에 근접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반 암이 소외감
소외감이 일반암에 포함되어 100% 지급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남녀 생식기암인 소외감은 그 다른 증권들을 보게 되면은 작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뭐 종종 있는데 이 소외감을 일반암으로 100%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유사암이 있습니다. 갑상선,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대장전망내암, 디코드, 제자리암 이런 것들이 이제 유사암에 포함되는데요. 이거는 일반암에서는 보상이 나오지 않는 항목이에요. 그래갖고 그 유사암을 준비하실 때는 일반암 대비 지금 현재는 20%만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비로 이거를 보완을 하셔야 되는데요. 항암 방사선 치료나 표적항암이나 요새는 암주요 치료비라는 항목도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여러 복층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자면 암은 일반암에 소외감이 포함되는지 이것들이 유사암은 또 잘 들어가져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어서 뇌랑 심장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암보다 더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게 이 뇌랑 심장인데요. 예를 들어서 뇌출혈을 가입한 사람은 뇌의 경색이 보상이 안 되고 급성심근경색을 가입하신 분들은 협심증이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많이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옆에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요즘은 심장질환 진단비라는 것도 나와서 기존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정맥이나 심부전, 심장 판막 같은 더 넓은 범위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대 질환을 준비하실 때 뇌혈관과 심혈관 질환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보장을 크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양궁으로 이제 비교를 하면은 10점만 맞춰야 보상이 나오는 그 보험이 좋겠어요? 아니면은 1점에서 10점까지 뭐 어디를 맞춰도 보상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가올 질병 상해를 여러 방면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특약들이 있는지도 몰랐고 보장이 되는 범위가 다른지도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야기하는 내용들 중에서 수술비 특약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진단비만큼 또 중요한 게 수술비인데요. 요즘은 의학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진단까지 가지 않고 뭐 건강검진이나 조기 발견을 통해서 가벼운 수술로 제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뇌혈관이 발생돼서 혈관이 좁아지면 수술로 넓혀줘야 되고 암이 발병되면 수술로 또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질병이 발병 시에 수술비가 이제 동반되기 때문에 수술비도 이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비는 관열과 비관열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열은 그 피부 절개를 통해서 부위를 노출시켜서 시행하는 수술이고 비관열은 우리가 대장용종 제거나 스텐드 삽입 이런 레이저 시술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관열과 비관열 모두 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작은 질병부터 큰 질병까지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제 수술비도 종류가 너무 많은데요. 제가 이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질병 상해 수술비, 1호종 수술비, 엔대 수술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1호종 수술비가 뭔지 뭐 엔대 수술비가 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엔대 수술비는 직접 치료 목적으로 수술 시에 수술 종류와 상관없이 지급이 되고 관열, 비관열 구분이 없고 약관상 수술 회당 지급함으로 재수술 반복 시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1호종 수술비는 수술의 코드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급 기준이 명확하고 암 수술, 대장용종 제거나 생활질환 수술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구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보상하는 종류랑 그 항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수술을 이제 보장을 해주는 회사로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수술비에 관련된 내용들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미 아프고 나면 보험 가입이 어렵다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렇다면 보험 준비하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맞아요. 기존에 우리가 가입하는 표준형 보험은 5년 이내에 뭐 거의 모든 병력을 고지하는데요. 요즘은 그 드시는 약이 있거나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간편심사 플랜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표를 보시면은
표준형 간편심사 보험 고지사항을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서 위에 옆에 고지사항에만 해당되지 않으시면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은 입원이랑 수술 같은 거를 또 안 보는 플랜도 있고 약만 드시는 분들은 더욱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플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간편심사보험도 있지만 너무 건강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또 5년에서 10년 동안 뭐 특별한 질병 수술 없이 병원에 잘 가지 않으시고 이런 분들은 한 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건강고지 플랜도 있습니다. 간편고지 플랜이나 건강고지 플랜이나 예외질환이라는 항목을 통해서 몇백 가지의 그 질병에 관해서 면제를 해주고 가입을 받아주는 것도 여러 가지 플랜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수술비에 관련해서도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보험을 구성할 때 우리가 또 확인해 봐야 하는 다른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어떤 보험이든 나한테 맞아야 좋은 보험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유전력과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보험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너무 어린데 갱신보험만 많이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가족 중에 뭐 뇌혈관 질환이나 당뇨, 고혈압 이런 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암보험만 또 많이 갖고 있다든지 또 나이가 너무 어린데 갱신형 보험만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앞으로 많이 납입을 하는 보험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나의 상황과 경제적 그 환경에 따라서 그 니즈 파악을 제대로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들 잘 체크해 보셔서 공백 없이 준비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상황에 맞게 갱신형일지 비갱신형일지 그리고 진단비와 수술비 비율은 얼마나 가져가야 할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 이야기해 주신 내용 총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내가 내는 보험, 총 보험료를 잘 확인하셔서 저렴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같은 금액을 내더라도 보장 범위가 가장 큰 것으로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각자의 병력과 니즈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한 회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비교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불확실한 위험으로 이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입도 중요하지만 내가 보상을 받을 때 얼마나 나의 담당자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줄 수 있는지 이것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지혜롭고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유익한 정보들 알아봤습니다. 태아보험, 암보험, 그리고 보험 제대로 가입하는 꿀팁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 전문가분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